안녕하세요, 택티카입니다. 오늘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사비 감독의 전술을 다루려고 합니다. 경기는 유로파리그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기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발 라인업입니다. 페드리, 데용, 부스케츠가 3미드를 이루고 아다마 페란이 측면 윙어 자리에 선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럼 실제 경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살펴볼까요?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미들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16번 페드리와 21번 대용이 측면 윙어가 폭을 벌린 사이 공간으로 넓게 전진해 거의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스케츠는 그 밑에서 지원해주며 방향전환 및 볼 순환 역할을 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고, 선발 라인업과 다르게 에르 가르시아가 왼쪽 센터백에 자주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히트맵을 보아도 확실히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페드리와 대용의 히트맵은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자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트라우레와 토레스가 측면에서 폭을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대용과 페드리의 패스 분포를 보아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바르셀로나의 공격 진행 방향은 측면 위주로만 진행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페드리와 대용이 등을 지고 내려와 전진 패스를 받으며 중앙에서 볼 순환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전진한 루트를 많이 활용했기에 보시는 것처럼 중앙 지역의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드업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빌드업 구조는 다음과 같은 4-1 빌드업 구조입니다. 여기서 특징이 있다면 역삼각형을 구성하는 3미들진의 간격이 생각보다 넓게 벌려져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빌드업 구조의 주요 특징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진해 있는 페드리와 대용이 높은 위치에서만 볼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 공격 진행 방향에 따라 내려와서 볼을 받아 후방의 선수들의 패스 경로를 더 많이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다음 장면은 우측에서 진행되는 빌드업 시 대용이 등을 지고 내려와 센터백의 패스를 다시 후방으로 리턴을 줍니다. 이때 본인의 마크맨 선수를 끌고 내려오면서 상대 선수는 방어하던 지역을 비우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우리 팀에게는 해당 공간에 가져갈 수 있는 패스 루트가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는 페드리가 내려와서 리턴 패스를 내주고 본인의 마크맨 선수를 끌고 내려옵니다. 역시 상대 선수가 방어하던 지역이 비게 되고 그 공간으로 패스 루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팀의 구조가 미들서드 위로 전진하게 되었을 때 페드리와 대용은 다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윙어와 스트라이커 사이의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밑을 부스케츠가 지원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볼을 앞으로 보내주는 플레이, 그리고 양 풀백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전진하며 넓은 2-3-5 대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파이널 서드까지 전진했을 때 윙스페이스에 윙어가 위치하고 하프스페이스에 미드필더 1명과 풀백까지 2명이 위치하는 삼각 대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우측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을 때도 보면 대용, 데스트, 트라우레로 이어지는 3차 패스 과정을 통해 박스 안으로 진입하려는 공격 패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을 때는 대용과 페드리가 살짝 아래 지역으로 내려와 다음과 같은 2-3-2-3 대형을 만드는데, 이 점은 펩이 보여주는 포지셔널 플레이 스타일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2-3-5 대형에서 왼쪽 측면 토레스가 자유로운 알바에게 패스를 내주고, 이때 페드리와 대용은 안쪽으로 침투, 그리고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혼전 상황에서 오바메양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술에 추가할 세부적인 특징이 있다면 특히 빌드업 시에 센터백이 정적으로 뒤에 머물다가 앞선으로 패스를 내주는 것이 아닌, 특히 왼쪽 센터백 에리 가르시아가 볼을 몰고 중앙지역 넘어서까지 올라가 측면을 열어주거나 앞선으로 전진 패스를 보내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고, 2-3-5 공격 과정에서 윙어 페란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다음과 같이 알바가 그 공간을 채우러 올라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처럼 오바메양도 전진하는 볼을 받아주는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측, 중앙, 우측을 기준으로 페드리, 오바메양, 대용이라는 등을 지고 내려와 패스를 다시 리턴해주는 거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높은 지역에서도 진행 방향에 따라 그 방향의 앞선의 선수는 등을 지고 패스를 받을 준비를 미리 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템포를 조절하는 거점이 중요한 이유는 앞, 뒤, 앞 패스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상대 선수가 비운 공간을 활용하거나 한쪽으로 상대의 시선을 끈 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비 과정은 대체로 페드리가 전진해 오바메양과 투톱을 이루고 윙어, 대용, 윙어가 밑에서 3라인을 이루고 부스케츠가 아래를 받쳐주는 4-1-3-2, 즉 다이아사 사이의 수비 형태를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전방 압박 모리시에도 이 대형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 소유권을 높은 지역에서 최대한 빠르게 가져오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만약 반대 측면에서 빌드업을 진행한다면 이 압박 구조 전체가 이동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압박이 꼭 정해진 다이아사 사이 대형 아래서 이루어지기보다 소유권을 잃었을 때 빠르게 역압박을 시도해 가능한 많은 시간을 우리 팀 소유 아래에 두려는 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기본적인 빌드업 구조는 4-1 빌드업. 둘째, 중앙 지역을 활용해 볼을 순환시키고 이때 좌우 진행 방향에 따라 패들이 대용이 내려오면서 리턴을 내주거나 빌드업에 가담함. 셋째, 이 과정을 통해 팀이 미들서드 이상으로 전진했을 때 윙어는 폭을 벌리고 패들이 대용은 그 사이 공간으로 침투해 2-3-5 대형을 만듦. 넷째, 풀백은 윙어가 파고들면 전진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밑에 머물러 측면에서 주변 선수들과 트라이앵글을 형성함. 다섯 번째, 수비 대형은 페드리가 전진해 오바메양과 투톱을 이루는 다이아사 사이 형태에서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 소유권을 찾아오려고 함. 여섯 번째, 이런 압박 과정은 정해져 있기보다 소유권을 잃었을 때 항시 찾아오기 위해 역압박을 시도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로 제가 만든 전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2-3-4-1의 형태로 페드리와 대용을 전진시켰는데요. 이는 앞서 설명한 전술적인 구조의 이유입니다. 페드리와 대용에게는 공격 템포 조절에 개인 지침을 걸어놓았기에 앞서 언급한 등을 지는 빌드업 과정에 가담하고 오바메양 역시 딥라퍼 역할이므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바와 데스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만드는 삼각 대형을 위해 인버티드 윙백 역할을, 부스케츠를 수미 자리에 둔 이유는 역시 삼각형의 크기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페란과 덴벨레에게는 인버티드 윙어 역할을 주어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패턴을 주고 더욱 넓게를 주어 기본적으로 넓게 위치하도록 합니다. 이제 전술 성향 및 전체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를 많이 유지함으로 지배형 성향을 주었고 폭은 넓은 폭을 유지함으로 넓게, 공격 전개 과정은 중앙을 많이 활용하게 설정해 앞서 말한 빌드업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방식은 짧지만 템포는 기본형으로 침착하게 골찬스를 만들 것과 유기적인 움직임을 위해 자유롭게 플레이할 것을 설정해줍니다. 역압박을 넣어주어 소유권을 빠르게 되찾아오도록 해주고 키퍼는 가능한 센터백에게 짧게 찰 것을 지시해 후방부터 조립하는 과정을 만들어줍니다. 수비 라인은 가능한 최대로 올려 상대 지역에서 놀 수 있도록 해주고 게이지를 최대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면 빌드업 시 대용과 페드리가 내려와 가담하고 템포를 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 3, 5 공격 과정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맵을 보아도 부스케츠가 빌드업 코어의 역할을 했음을, 측면에서 유기적인 삼각형이 잘 만들어졌음을, 대용과 페드리가 하프스페이스 지역으로 잘 올라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술 설명과 게임에서 제가 어떻게 전술을 만들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전술을 만드시겠습니까?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